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존중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어떤 이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게 있게 대접을 받는 듯한데, 또 어떤 이는 오랜 세월을 쌓아도 가볍게 취급된다. 존중과 무시는 나이로 갈리지 않고 지식으로 갈리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여긴다. 나이가 들면 존중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나이는 존중을 보장하지 않는다. 말이 흔들리고 행동이 가벼우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무심히 대한다. 존중은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삶의 무게는 말과 태도와 몸짓 속에 서린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놓친 데 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늘 웃으며 자신을 낮추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려 애쓴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부드럽게 보일 수 있으나 곧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스스로 비워 주었기 때문이다. 자리를 비운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 웃음 또한 그렇다. 웃음은 좋은 힘을 지녔다. 그러나 억지 웃음은 스스로를 깎는다. 상처받았을 때 괜히 웃어넘기는 습관은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더 해도 괜찮다는 표시가 된다. 그렇게 한 번의 웃음이 두 번의 무시를 불러오고 두 번의 무시는 세 번의 상처로 이어진다. 존중을 지키고 싶다면 웃음을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웃음은 기쁨을 나눌 때 빛나지 상처를 덮는 데 쓰이면 독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생활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남겨둬야 할 방이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방을 함부로 열어젖힌다. 처음 만난 이에게도 삶의 속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가볍게 흘린다. 그러나 존중은 여백 속에서 자란다. 여백이 사라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비밀을 품은 자리에 무게가 서린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내려 한다.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존중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남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언행을 살피며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다른 빛을 낸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까닭은 단순하지 않다. 재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학식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결국 문제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 스스로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남의 눈에 가볍게 비친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 그를 만만하게 여긴다. 첫째, 과도한 겸손이 문제다. 겸손은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스스로를 지워버린다. 누군가 칭찬하면 즉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손살에 치고 부탁받으면 늘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라며 떠맡는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착하게 보이지만 곧 당연시되고 만다. 결국 상대는 그를 존중하기보다 이용 가능한 존재로 본다. 겸손이 지혜라면 과도한 겸손은 어리석음이다. 둘째,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존중을 잃는다. 남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작은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꾸중 한마디에도 기분이 무너진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꼴이 된다. 존중을 얻고 싶어 애쓰다가 오히려 존중을 잃는다. 셋째, 말과 행동의 가벼움이 문제다. 농담을 남발하거나 쉽게 약속하고 곧 번복하는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가벼운 말은 순간 웃음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무게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긴다. 신뢰가 없으면 존중도 없다. 가벼움 속에서 존중이 자랄 수는 없다. 넷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태도다.
모임에서 늘 구석에 앉아 주저하고 결정을 남에게 미루고 주어진 일도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자리를 잃는 것이다. 자리를 잃은 사람은 누구든 쉽게 밀쳐낼 수 있다. 존중은 자리를 세우는 데서 온다. 이 네 가지는 나이와 무관하다. 젊은 이에게도 늙은 이에게도 드러난다. 세월이 흘러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존중은 따라오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 보이는 습관은 더 뚜렷이 드러나 존중을 더욱 멀리 밀어낸다. 사람은 흔히 존중을 남에게서 구하려 한다. 그러나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무게를 세울 때 따라오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가볍게 보이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낮은 자리에 있어도 존중이 깃든다. 존중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혹시 겸손을 빌미로 나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인정 욕심 때문에 남의 시선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말과 행동이 가볍게 흘러 신뢰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리를 스스로 비워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중을 세울 길이 보인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남보다 강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다. 남을 꺾으려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다. 그 힘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고 그 중심은 오랜 성찰과 습관 속에서 자란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남이 나를 흔들 수 없다. 그것이 곧 존중을 지키는 길이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려 한다. 말로 대받을 힘이 없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을 덮어버리기 위해 웃음을 짓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나는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표시가 된다. 이렇게 한 번의 억지 웃음은 두 번의 무시를 부르고 두 번의 무시는 세 번의 상처를 낳는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가볍게만 여긴다. 웃음은 원래 소중한 힘이다. 웃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경직된 마음을 풀어낸다. 때로는 한 사람의 미소가 자리를 따뜻하게 덮기도 한다. 그러나 웃음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억지로 꺼낸 웃음, 상처를 덮는 웃음,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터뜨리는 웃음은 자신을 깎아내린다. 웃음을 남발하는 사람은 존중을 잃는다. 웃음은 말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말해야 할 자리에 웃음으로 넘어가면 결국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잃는다. 웃음은 상대에게 온화함을 전할 수 있으나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웃음은 무게를 싣는 방패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에 불과하다. 사람은 왜 상처받았을 때 웃는가?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더 약해 보이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웃음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 웃음 뒤에 감춘 분노와 슬픔은 언젠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온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괜스레 화를 내고 어떤 이는 자신을 탓하며 더 큰 상처를 쌓는다. 웃음으로 감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웃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상처받은 순간에는 웃음보다 침묵이 낫다. 침묵은 억지 웃음보다 무겁다. 침묵은 나는 가볍지 않다는 신호가 된다.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고 존엄을 세우는 그릇이다. 상처 앞에서 억지로 웃기보다 잠시 침묵하는 것이 존중을 지키는 길이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웃지 말라. 그 웃음은 상대의 무례를 용인하는 꼴이 된다. 무례를 거부하는 방법은 반드시 싸움이 아니다. 무거운 침묵, 단호한 시선, 간단한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그 말은 지나치다라는 짧은 문장은 억지 웃음보다 100배의 힘을 가진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웃을 때도 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웃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대신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더 큰 존엄이다. 눈빛 하나, 몸짓 하나에도 무게가 담기면 굳이 웃지 않아도 상대는 그 무게를 느낀다. 웃음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웃음이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니다. 웃음을 나눌 때와 웃음을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상처받았을 때는 웃음으로 덮지 말고 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기쁨이 샘솟을 때는 마음껏 웃되 억지 웃음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웃음은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드러내는 도구일 때 빛이 난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웃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필요할 때 웃고 필요 없을 때 웃지 않는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고 무게를 담는다. 그런 웃음은 상대에게 존중을 일깨운다. 웃음을 제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존중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존중을 남에게서만 구하려 한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나는 늘 가볍게 취급되는가 묻는다. 그러나 진실은 남에게 있지 않다. 자신에게 있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빚어내는 것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어떤 무게를 남기는가? 이 물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중을 잃는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살피듯 마음의 거울 앞에 서서 언행을 살펴야 한다. 말이 너무 가볍지는 않은지, 웃음이 억지는 아닌지, 몸짓이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것이다. 거울은 얼굴의 얼룩을 숨기지 않듯 마음의 거울은 언행의 흔적을 숨기지 않는다. 거울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왜 존중받지 못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말투는 존중을 좌우한다. 말끝을 흐리거나 농담으로 책임을 피하거나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든다. 말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적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할 때 분명한 뜻을 담아 말하는 것이다. 말이 분명하면 그 자체로 무게가 된다. 무게 있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다. 몸가짐 또한 존중을 결정한다. 눈을 피하고 허리를 늘 굽히는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위축이다. 몸을 곧게 세우고 눈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태도는 존중을 부른다. 몸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드러낸다. 몸가짐을 성찰하는 자는 침묵 속에서도 존중을 얻는다. 사람의 무게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자리를 지키는 자는 존중을 받고 자리를 잃은 자는 무시당한다. 자리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뜻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리를 잃은 것이고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어도 자리를 지킨 것이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곧 마음의 자리를 살피는 일이다. 세상은 빠르다. 말도 빠르고 관계도 빠르다. 그러나 빠름 속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눈앞의 화면을 수없이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마음을 성찰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존중은 순간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실이다. 습관을 돌아보지 않으면 존중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잘못만 찾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강점과 가치를 함께 살피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많은 사람은 부족함만 본다. 그러나 존중은 부족함을 바라보는 데서만 오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선함과 진실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무게가 세워진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한다. 성찰에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하루 돌아봄이 열흘을 바꾸고 열흘 돌아봄이 한 해를 바꾼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웃음을 지었는지, 어떤 몸짓을 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돌아봄이 쌓이면 무게가 쌓이고, 무게가 쌓이면 존중이 따라온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창한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대화법이나 화려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존중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자라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가 사라진 관계는 금세 지쳐 무너진다. 거리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막는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여백이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그 여백을 지킨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가까이 맺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속내를 너무 빨리 드러낸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삶의 아픔을 풀어놓고 오래 알지 못한 이에게도 속사정을 모두 털어놓는다. 솔직함이라 생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귀에 던져진 고백은 존중을 낳지 못한다. 오히려 가벼움으로 비칠 뿐이다. 존중은 비밀을 품은 자에게 깃든다. 사생활을 쉽게 내어주는 태도는 호감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것은 곧 약점으로 돌아온다. 나의 아픔과 사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풀어놓는다. 그 순간 그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관리하거나 위로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진다. 존중은 그 자리에서 멀어진다. 사생활을 지킨다고 해서 입을 굳게 닫으라는 말은 아니다. 필요한 말은 분명하게 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 여백을 남겨둘 줄 알아야 한다. 여백이 있어야 관계는 오래가고 여백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게를 본다. 오늘날 세상은 사생활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이다. 작은 기계 안에 하루를 모두 기록하고 사진과 글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나 드러낼수록 존중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보이는 사람은 쉽게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 바라보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처럼 여긴다. 쉽게 읽히는 책은 금세 덮인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생활은 더 소중하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끝내 알 수 없는 방이 하나 남아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존중은 흐려진다. 서로가 끝내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존중이 생긴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존엄을 세우는 일이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나 속 깊은 방 하나를 지켜낸다. 그 방은 함부로 열리지 않지만 그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무게는 그 방에서 나온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은 이렇게 사생활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지켜야 할 여백을 남길 때 사람들은 그 여백 속에서 존중을 느낀다. 여백이 있는 사람은 가볍지 않다. 여백을 지키는 사람은 존중받는다.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주체적이어야 한다. 주체적이라는 것은 고집을 부리거나 남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남과 관계 맺는 자리에서도 자기 뜻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를 말한다. 중심을 잃지 않은 태도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존중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예의를 중시한다. 그러나 예의가 지나치면 자기 목소리를 잃는다. 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예의와 주체성은 함께할 수 있다. 남을 공경하면서도 자기 자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참된 예의이다. 사람은 뜻을 세우지 못하면 종이 된다. 종은 존중받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으로 서야 한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싸움을 불러오지 않는다. 단호하게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짧은 말에도 중심이 담긴다. 그 중심이 곧 존중을 부른다. 주체적 태도는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드러난다. 가정에서 늘 희생만 하는 이는 처음에는 존경을 받는 듯하나 시간이 흐르면 그 희생이 당연시된다. 직장에서 늘 예스만 외치는 이는 성실하다고 칭찬받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제외된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아니오는 남을 거절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말이다. 많은 이들은 주체적 태도를 두려워한다. 관계가 깨질까 미움을 살까 걱정한다. 그러나 주체적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한다.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가 존중으로 이어진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때로는 말보다 큰 울림을 남긴다. 몸가짐에서도 주체성은 드러난다.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보일 때 누구도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반대로 태도가 상황마다 달라지고 남의 말에 따라 쉽게 흔들리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지 못한다. 일관성은 존중의 바탕이다. 예의와 주체적 태도는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 남을 존중하되 자기 존엄을 잃지 않고 남에게 귀 기울이되 자기 중심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존중을 낳는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아도 무게가 있고 행동이 크지 않아도 힘이 있다. 존중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세운 존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 뜻을 분명히 세우는 삶이다.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존중을 지키는 길이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억세게 굴라는 말이 아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을 꺾으려는 힘에서 존중이 나오지 않는다. 존중은 언제나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다. 중심을 잃지 않은 태도,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 여백을 남기는 지혜, 그리고 주체적인 결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바란다. 그러나 존중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든다고 세월이 쌓였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존중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하루의 말과 태도, 몸가짐 하나하나가 존중을 불러오거나 존중을 잃게 만든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무게를 만든다. 상처를 억지 웃음으로 덮지 말라. 그것은 자신을 더 약하게 한다. 웃음을 제자리에 두고 필요한 때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라. 사생활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 여백을 남겨둘 때 무게가 생긴다. 남을 존중하되 자기 존엄을 잃지 말라. 때로는 단호한 한마디가 존중을 세운다. 이 모두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의 길이다.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존중은 재산보다 값지고 명예보다 무겁다. 존중 속에 산 삶은 떠난 뒤에도 기억된다. 남은 이들이 그 이름을 말할 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따뜻한 무게로 떠올린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보람이다.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여백을 지키는 사람, 웃음을 가려 쓰는 사람, 뜻을 분명히 세우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삶은 무겁고 단단하다. 삶의 길에서 존중을 잃지 말라. 존중은 그대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대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줄 것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